굿모닝. 네. 오늘은요, 우리 학생 가운데 이제 한 명, 학부모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우리 애가 있는 방의 책상이 좀 부실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그 학생들이 있는 집을 예전에는 다 방문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교육청에서 이제 방침이 방문을 못하게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있는 집을 다 가봤거든요. 근데 가보면서 참 많은 거가 우리하고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요. 이게 이제 제가 집이 이게 저희 집 딱 봐도 이게 한국 사람 집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조명이 다 천장에서 이렇게 방이고 뭐고 다 이렇게 천장에서 훤하게 이렇게 쪼이잖아요. 이 서양 사람 집은 간접 조명을 많이 쓰죠. 그래서 직접 조명으로 이렇게 천장에서 우리나라 막 형광등 같은 것도 많이 쓰잖아요. 우리나라 집들은 전부 다 천장에서 빛이 내려오죠. 네, 오리지널, 전형적인 그 서양 사람들 집은 천장에서 이렇게 빛이 내려오지 않죠. 네, 그런 점도 다르고 또 하나는 바닥을 보세요. 바닥을 보면 우리 이제 마루잖아요. 점진적으로 이곳 사람들도 마루를 많이 선호하긴 합니다만 본래 저희도 이제 이 집 처음에 살 때는 바닥이 카페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랑머리에 전형적인 서양 사람이 살던 집인데 카페트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와가지고 이걸 다 이제 마루로 바꿨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 집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두 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애들 방이 작지? 방이 너무나 작다라는 사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집 크기에 비해서 애들이 있는 방이 너무 작다라는 거.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책상에 영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것도 보십시오. 지금 우리 집도 규모가 제법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아들이 쓰던 방입니다. 네, 아들이 쓰던 방인데 보면은 방이 되게 좁습니다. 생각보다 좁습니다. 네, 이게 얼마 안 됩니다. 침대 하나 놓고 공간이 이 집이 꽤 큰 집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 책상은 한국에서 우리가 이민 올 때 한국에서 쓰던 거를 가지고 온 책상입니다. 가지고 온 책상입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캐나다는 그 미국도 그렇고요. 이 방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이게 베드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침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침실에서는요. 본래 말 그대로 침대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침실에는 책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침실은 말 그대로 침실, 베드룸이니까 잠자는 곳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책상이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제대로 된 책상이 있다라는 것은 이 집은 한국 사람이 사는 집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방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방이 지금 여기도 여기 이제 방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안방, 그러면은 부부가 사는 안방이잖아요. 그다음 여기는 뭐 딸방, 아들방, 누구방 이렇게 방이 사람 이름별로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죠? 네? 철수방, 또리방, 뭐 안방,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방은 뭐 부부방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여기는 그런 어떤 우리는 주인 누가 저 방을 쓰느냐 사용자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방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에 가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들 방이다 그러면 우리 아들의 물건들이 이 안에는 다 있는 거죠. 책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거 뭐 아들 거가 이 안에 다 있고 이제 아들이 사용하는 자기의 방입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다 베드룸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지금 2층이죠. 여기 위층에 있는 방들은 전부 다 침실입니다. 본래 이 사람들은 여기서 잠만 자는 곳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공부를 어디서 하냐? 공부는 저 밑에 들어가면은 이제 공부방이 따로 있고요. 아니면은 식탁에서들 공부를 합니다. 보통. 보통 이제 특히 초등학생들은요. 초등학생들 방에는 책상 없습니다.
초등학생 방에는 침대만 딱 있죠. 장난감 좀 있고 오히려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것도 자기 방에 없습니다. 밖에 나서 공용으로 쓰게 하고, 그리고 애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 있을 때는 문을 못 닫게 합니다. 그거는 되게 불쾌한 행위죠. 들어오지 마, 프라이버시 침해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을 열어놓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위층 공간은요, 잠자는 공간이기 때문에 눈 떠 있는 시간에는 이 위층에 없습니다. 잘. 그럼 나 어디 있냐? 여러분 들어보시죠. 리빙룸, 거실. 리빙룸은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리빙, 그냥 살면서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그 거주 공간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 위층은 잠잘 때만 올라오는 공간이고요. 베드룸, 잠잘 때만 올라오는 공간이고, 이제 낮에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책 읽고 그러는 공간은 전부 다 어디서 한다? 리빙룸에서 한다. 보통 이제 아래층 공간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밑에 공간이 하나가 더 있어요. 보통은 서양의 전형적인 집들이 3층이죠. 우리 집도 지금 3층인데 이 3층 밑에 층으로 내려가면은요, 이제 엔터테인먼트 룸들이 있죠. 그러니까 꼬마들이 있는 집안에는 거기를 놀이터 시설로 만들어 놓은 집이라든가, 또 어른들이 있는 집에는 거기를 뭐 바를 만들어 놨다거나 아니면 뭐 당구대를 갖다 놨다거나 이런 식으로 놀이 공간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집도 이제 전형적인 서양 사람들의 집, 캐나다 사람의 집인데, 보시는 것처럼 집의 규모에 비해서는 방들이 되게 작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 안방에는 잠자는 것만 본래 있지 책상 같은 게 없다. 그래서 책상이 이제 우리 이제 외국인 학생이잖아요. 이 나라에서 보면 국제 학생들이 오는 공간에는 이제 규정상 책상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책상이 제대로 된 책상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쪼가리 책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하지 말라는 거지. 어른들이 있는 데서, 눈에 보이는 데서 공부를 하라는 거지. 무슨 꼬맹이가 혼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냐. 이쪽 문화는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초등학생들은요, 자유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중학생 이상이 되면 그래도 어른 취급을 해주는데, 초등학생들은요, 길거리도 혼자 다닐 수도 없고 놀러도 혼자 공원에서 놀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어른들의 관찰하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혼자 뭐를 한다? 이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래 이 나라 문화에선 그렇습니다. 반드시 어린아이들은, 적어도 초등학생들은 어른들의 관찰하에서 모든 걸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재밌죠, 그죠?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애들은 어른이에요. 이 나라 사람들로 봐서는. 왜냐면 자기 방에 자기 컴퓨터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혼자 딱 컴퓨터 뭐 맘만 먹으면 뭐 야동도 볼 수 있고, 그게 요즘 초등학생들이 대바라진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개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요, 초등학생들은 뭐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어른들의 관찰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참 또 이게 보면은요, 이 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 좀 융통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런 방이 있잖아요. 이게 방이 있으면은, 우리는 여기를 뭐 침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방이 다용도기 때문에. 옛날 방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방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이불을 깔면 그게 침실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불 접어가지고 저 장롱에다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 거기다가 밥상을 딱 펴면 식당방이 되잖아요. 그죠? 밥 먹는 다이닝룸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도 밥상을 치우고 거기서 책을 펴놓고 공부하면 서재가 되잖아요. 그 방이.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오강을 갖다 놓으면 화장실도 되잖아. 그러잖아. 그리고 거기 벽에다가 뭐 땅땅땅 쳐갖고 이렇게 딱 하면 드레스룸도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은요, 다용도 방입니다. 다용도 방이죠. 그래서 그 방을 누가 사용하느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용자의 다용도실이니까. 그렇죠. 근데 서양 사람들의 이 사고 구조는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베드룸, 침실에서는 말 그대로 잠만 자는 곳.
그 다음에 뭐 다이닝룸 하면은 여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식탁이. 그 식탁에서 이제 밥 먹고, 그죠? 서재에서 또 공부하고. 그래서 서재는 보통 이제 어른들, 그 집주인이 쓰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공부하진 않죠. 그리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텔레비 보는 공간이 정해져 있어. 리빙룸. 거기서 이렇게 봐야 돼. 엔터테인먼트 룸. 거기 가서 또 그냥 노는 거 거기서만 놀아야 돼. 참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방도 보세요. 가방도 보면 우리는 옛날에 보자기 봐요. 보자기 도시락 담으면 도시락 가방, 책 담으면 책 가방, 서류 담으면 서류 가방. 용도가 보자기 하나가 다 되잖아요. 심지어 머리에다 쓰면 스카프도 되고 모자도 되고 그죠.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동경 가방 따로 있고 그죠. 책 넣으면 책 가방, 서류 넣으면 서류 가방. 다 용도별로 그게 정해져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옷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한복은 아빠가 입던 옷 아들도 입죠. 대충 묶으면 되잖아. 그냥 발목 같은 거 그죠. 그리고 막 이렇게 모든 게 사이즈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대충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렉시빌리티가 그죠. 그 막 이렇게 좀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다용도입니다. 다용도.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팔 길이 정해져 있지, 목 길이 정해져 있지, 사이즈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나라 한복 허리 사이즈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지. 대충 약간 묶으면 되잖아. 근데 여기는 30인치, 31인치 다 정해져 있죠. 그죠? 문화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아이가 있는 방에는 책상이 그렇게 부실하죠? 본래 없는 공간에다가 책상을 넣으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이쪽 사람들은 그 초등학교 애들, 어린 애들한테는 그 방에 책상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 배우셨죠? 저도 많이 배웠다니까요. 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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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